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리미트와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의 이미지가 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실수인 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f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이제 하나의 함수이고 x0가 오메가의 클로즈 안에 들어갑니다. 단 여기서 오메가는 Rn의 오픈셋이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3학년 1학기 때니까 여러 위상학을 수강하고 있으면 지금 벌써 오픈셋이 뭔지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해서 뒤쪽에다가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뒤쪽에다가 뭘 설명해 주냐, 오픈 클로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RN에 있으면은 이제 RN에서는 여러분 이제 혹시 위상학을 배우면 우리 거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원점이 0이고 이제 x 이게 원점이죠. 원점 얘가 0, 0, 0 이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제 x랑 x1이랑 x랑 y가 이제 RN의 원소면은 이제 요거 x를 이제 x1, x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좌표로 y는 y1, yn 이렇게 쓰죠. 벡터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x 빼기 y의 이제 여러분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두 개 붙이기도 하는데 한마 붙이기다 두 개 붙여. 요거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y1 빼기 x1의 제곱 각각의 이제 y의 n 마이너스 xn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임의의 x가 Rn의 원소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을 뭘 정의하냐면 요걸 정의합시다. b 엡실론 x 요거를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어떤 점들을 모아놓은 거냐면은 y가 이제 Rn의 원소인데 이제 이렇게 x랑 y 사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은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요걸 가지고 b 엡실론이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우리는 called 엡실론 ball 엡실론 ball centered 센터가 x죠. centered at x x가 중심인 엡실론 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엡실론 볼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위상학을 배우면은 이게 바로 하나의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위상학에서는 이제 모든 이런 볼을 하나의 이제 베이시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의가 U가 Rn의 서브셋이 있어서 이제 U가 이제 오픈이다. U is open set이다. open in Rn 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 if 자 임의의 for each 그래서 for each x in u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적당한 엡실론이 0보다 큰 게 존재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이제 xb b를 중심으로 엡실론 볼 x를 중심으로 한 것이 이것이 u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제 엡실론이 존재하면은 오픈입니다. 모든 이제 x를 포함하게 되겠죠. 모든 u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요거에 이제 예제로서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n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n이 2인 경우
결국은 R2 위에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평면인데요. 이게 R2인데 평면인데 예를 들어 이런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경계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요. 이런 집합. 네,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 봅시다. 네, 이 집합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얘가 U입니다. U. 여기는 경계에 들어가고 이쪽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를 U라 놓으면은 U는 오픈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not open입니다.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오픈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내가 x로 여기 있는 점을 잡아봐요. 여기 경계에 있는 x점을 잡아봐요. 그럼 이 x를 중심으로 해서 임의의 엡실론 볼을 잡더라도 조금만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래도 이 바깥 부분은 u 안에 안 들어가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u를 경계에 있는 점 잡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임의의 엡실론의 0보다 큰 걸 잡았을 때의 b의 x 엡실론 x 그러니까 엡실론 x 얘는 u에 절대로 안 들어가죠. 왜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픈이 안 되고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경계가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들어가요. 요 집합. 그러면 경계가 안 들어가는 것을 얘가 U라고 놓으면은 U는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경계가 안 속하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점을 잡아내면은 내가 아주 작은 이제 엡실론 잡으면은 이렇게 작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엡실론이면은 이제 b 엡실론 x 얘가 u에 들어가는 이제 아주 작은 엡실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합이 이제 오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의 u의 클로저 생각을 하면은 요거 뭐냐면은 리미트 포인트까지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클로저라고 그러면은 그림상으로 경계를 다 포함하는 것까지 그 u가 이거면 u 클로저는 경계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지금은 클로저를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 u가 이렇게 경계가 요게 u라 그러면은 u의 클로저는 뭐가 되느냐? 경계까지 포함한 거. 요 경계까지 포함한 집합이 바로 클로저가 됩니다. 그래서 요는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위상학 배우면 참 좋은데 u에다가 u의 리미트 포인트를 모아 놓은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요거는 내가 혹시 우리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트의 위쪽에서 클로즈란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클로즈라 하면은 경계까지 포함한 걸로 하고 요거는 이제 요 집합 리미트 포인트는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노트를 아마 요거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 겁니다. 요 부분만 올려놓을게요. 요 부분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이제 뭘 계산하냐면은 리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fx인데 x가 x0 있고 x가 오메가 있는 원소로서 이제 L로 수렴한다.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엡실론 델타 메소드에 의해서 임의에 주어진 엡실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요. 요거이면 요거이다. 요 정의는 여러분 미적분하고 똑같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게 이제 엡실론 델타에 대한 정의고 실질적인 요거 리미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일변수 함수 미적분에서 일변수 함수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리미트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정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이 함수 f가 이제는 연속 함수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x점에서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요 l이 이제 연속 여러분 미적분에서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리미트 x가 x0로 가고 갈 때 fx 값이 fx0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주어진 엡실론에 의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요거랑 x와 x0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요거와 요 사리는 엡실론보다 작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속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리미트를 할 때는 여기 0보다 크다는 게 들어가는 여기는 없죠. 없습니다. 그게 정의의 차이점입니다. 네, 꼭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엡실론이 되죠. 근데 요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아까 그걸로 다시 표현하면은 요 이야기는 x0는 어떻게 그러니까 x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소리죠? 여기가 다시 얘기하면은 x0가 x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은 델타보다 작으니까 x가 b 델타 x0라는 소리입니다. 네, x가 b 델타 x0에 속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fx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fx가 어디에 포함되지? b 엡실론 f의 x0 맞나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이면 요거이다라는 다시 표현을 하면은 x가 b 델타 x0 안에 들어가면은 fx가 b 엡실론 그 요거를 한마디로 쓰면 뭔 말입니까? 요 전체를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녹색으로 할까? 요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x를 다 모아놓으니까 결국은 f의 아까 한 거 b의 델타 x0 요것이 어디에 포함된다? 요게 이제 b의 엡실론의 f의 x0 안에 포함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요 말이죠. 요 스테이트먼트가. 그럼 요 스테이트먼트는 또 뭐랑 똑같습니까? 여기다 f를 집어넣으면 b 델타의 x0 f 인버스를 해주면 f 인버스의 b의 엡실론의 f의 x0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요 말이랑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지나다가 연속 함수를 배우면은 요거의 의미를 이제 그 위상학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요것은 이제 나중에 위상학 중간에 연속 함수, 요 위상학 토폴로지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석학이니까 고등미적이었으니까 벡터 해석이니까 이걸로 그냥 사용합시다. 그 다음 정리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정리 내용은 여러분 실변수 함수일 때와 똑같습니다. 벡터 해석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다 증명하지는 않고 다 이제 계산 위주로 제가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거 증명을 다 하려면 우리 계산도 하나도 못하고 굉장히 우리가 진도를 느리게 가게 돼요. 더구나 또 증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theorem이 뭐냐? The following types of multivariate functions are continuous. 저 continuous function이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이제 그 미적분에도 그 다항함수가 바로 continuous죠. 그래서 멀티베리어블도 이제 이렇게 다항함수들은 다 연속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가 x1 이제 xn으로 이루어진 임의의 다항함수 x1 곱하기 x2도 연속이고 다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p와 q가 다항함수가 있는데 q가 이제 이 점에서 연속이 0이 안 돼요. q가 x1, x2, xn에서 0이 아니면은 얘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냐면은 x1, xn에서 이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적분도 똑같죠. 분모가 0이 안 될 때는 연속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f가 r에서 r로 가는 연속 함수고 g가 f가 rn에서 r로 가는 연속 함수면은 합성 함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rn에서 이제 r로 가는 이제 이게 f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g가 있으면은 연속 함수의 합성 함수도 연속이 된다라는 거. 여기 미적분에서 다 배운 거고요. 그다음에 연속 함수들의 곱하기, 더하기 다 항상 연속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속 함수들의 quotient continuous 요거 위에 한 거고 그다음에 composition 펑션이죠. continuous 이것도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항상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3.2에서 해야 될 거는 그냥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뭘 계산하면 되냐면 리미트를 계산을 이제 하는 것만 이제 하면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예제는 우리 책의 예제랑 일부러 좀 다른 거를 적어놨는데요. 책에 있는 예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여기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니까 x가 3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가죠. 근데 얘가 폴리노미얼이죠. 얘가 폴리노미얼. 자, 폴리노미얼은 연속이죠. 요 위에서 위 정리해서 연속입니다. 연속.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다 값만 대입하면 돼요. 3에다가 x 대신 3의 제곱, y 대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3. 요 계산하면 됩니다. 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계산할 때는 요 위에 요 사실도 다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요 증명은 우리가 안 하지만은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증명하려 그래도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는 뭡니까? 요거를 보면은 자 이것도 연속 함수죠. 연속입니다. 다항 함수니까 이것도 연속 함수죠. 연속. 근데 요거를 이제 px로 놓고 pxy로 놓고 얘를 qxy로 놓으면은 자 q에다가 1, 2를 집어넣어 볼까요?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1, 3 곱하기 2 0이 아니네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이제 바로 qxy 분의 pxy는 어디에서 연속? 1,2에서 연속. 연속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리미트로 보내면 리미트 x, y가 1,2로 갈 때 이제 이 qxy 분의 pxy 요거는 다름 아닌 q의 1, 2, p의 1, 2 그래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은 4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3 곱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앞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이제 정리가 또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G가 연속입니다. R에서 R로 가는 연속 함수고 FN이 F로 가는 이제 임의의 함수가 주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리미트 G에다가 fx 합성한 거. 그럼 여러분 연속 함수니까 G가 연속 함수니까 이 리미트가 G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요거 값이 G 안에 도메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G의 도메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도메인이라는 정의역입니다. G의 정의역 안에 있으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은 하지 않고 이것도 뭐 여러분 극한을 계산하는데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요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 예제를 살펴보면은 이제 let 어떻게 푸느냐 풀이. g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제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 봅시다. 이게 여기는 x를 이제 2의 x.
자, 2의 x는 연속 함수죠. 다 알고 있죠. 미분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네,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fxy를 어떻게 놓을까? fxy를 x 더하기 루트 y 이렇게 놓읍시다. 자, 이것도 다 연속이죠. 연속이든 아니든 이거 연속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리미트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 y가 이제 마이너스 1,4로 갈 때 얘는 바로 뭐냐 g에다가 합성 fx죠. 맞나요? fx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앞 정리 이용을 하면은 얘가 바로 g에다가 리미트 x랑 y가 마이너스 1,4로 갈 때 fx 값이 되는 거죠. fxy 여기도 콤마 x 콤마 y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도 연속입니다. 연속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냐면 g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4가 되겠죠. 이렇게 가서 g에 1이 되겠죠. g 1이 되니까 g가 바로 1이잖아요. 요 계산하면은 이제 2가 나오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게 정확한 풀이입니다. 그 풀이를 이 위에 정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이용함.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 정리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여기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 없는데 제가 이거 유용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극한을 이제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스퀴징 렘마입니다. 여러 미적분에도 여러분 이제 많이 사용한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f랑 g가 h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런 관계가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fx는 이제 gx보다 작거나 같고 gx는 hx보다 작거나 같고 이제 x가 a 근방에서 그런데 이제 극한값이 x가 a로 갈 때 이제 여기에 x가 a로 갈 때 요거의 극한값 그다음 요거의 극한값이 같으면 l로 같으면은 g의 극한값도 l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여러분 스퀴즈 렘마라고 불러봤는데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의 극한값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x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봐요. 분모도 0으로 가죠. 분자를 0으로 0을 대입을 해보면 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극한값 계산하는 게 쉽지만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 어떻게 하느냐? 풀이 앞에 그 이용을 하면은 자, x제곱 y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네. 자,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 얘는 뭐보다 큽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네, 0보다 큽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요거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x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얻어낸 결론이 x제곱 y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x제곱보다는 작고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앞에서 여기를 이제 앞에서 fx로 봅니다. fxy로 생각을 하고 요거를 gxy로 생각을 하고 얘를 hxy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 x, y가 0, 0으로 수렴할 때 0은 0으로 가죠. 여기 이제 f에 여기 f에 x, y인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리미트 x, y 0,0으로 갈 때 hxy
얘도 0으로 갑니다. 왜? x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퀴징 렘마에 의해서 by squeezing lemma, 스퀴즈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같은 거를 짤 때 우리가 꼭 누르잖아요. 그게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미트 x, y가 0,0으로 갈 때 0,0으로 갈 때 x제곱 y제곱 나누기 x제곱 y제곱은 이제 0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뭐냐? Determine where or not the following limit exists. 이것이 극한값이 존재한지 존재하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랑 문제가 좀 있습니다. example 6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